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한 놈이 이상한 놈이다. 그 진보는 386의 몰락과 함께 끝났다. 처음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정치적인 책임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관 임명을 철회했어야 되고 민정수석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몰고 갔어요. 다른 논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장관은 몰랐을 것이다가 가장 주요한 논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그런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서 당사자가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잘못 몰고 간 거예요. 지금 집권 세력이 망하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얘기하기 힘들게 돼요. 같이 이제 매도된다고요.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회에서 스스로를 내가 진보야 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아무리 조국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왜 이래? 그래서 우리끼리? 그럼 나 우리 안 할래. 저는 그런 거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페밀리즘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족주의고 이건 거의 조폭 논리예요. 몰상식이 다수가 됐다는 거에 저는 진보 세력의 그 민낯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랄까 강남 좌파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강남에 보습하고 그리고 강남의 그 뭐랄까 좀 부자들이 평소에 하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다. 옛날 이런 게 있었어요. 비판의 상품화. 근데 조국도 어떻게 보면 비판의 상품화에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많은 좀 혜택을 본 거죠. 마치 뭐 과거에 사람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다. 그래서 마치 체 게바라 같다. 그 비판의 상품화죠 일종의.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진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지 진보의 가치가 필요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염상섭이가 한 말인데 카페 체어 리볼루셔니스트. 카페에 있는 체어에 딱 앉아갖고 입으로는 막 그냥 사회주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염상섭이 이런 말하죠. 네 손이 참 곱구나. 카페 체어 리볼루셔니스트. 다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먹고살림이에요. 정권이 주는 예산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생명줄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그거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의 중축이죠.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보 세력의 먹거리를 지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배고팠으니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제 뭔가 검찰을 손봐주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에 이제 상징으로 등장한 사람들 조국.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집안을 뒤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완전 왜곡해 버리거든요. 예전에 뭐야 나치에서 하는 일종의 뭐랄까 왜곡 선동밖에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종교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 구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기랑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총장님 그렇게 불렀던 윤석열을 한 방에 악마화하고 그 다음에 조국을 그 어떤 핍박받는 인도자로 이렇게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세상 일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그걸 단순 구조, 선악 구조로 만들고 거기다가 종교적 감수성과 집단성을 지지자들한테 대중한테 심어주고 파시즘이죠. 파시즘이고 정치의 종교화죠. 진영이 어떻든 뭐 이해관계가 어떻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면 돼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 때 뭐 서프라이즈니 오마이뉴스니 이런 그 노무현 정부 지지하는 매체를 사람들이 그 매체들은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는 사람도 맘 잡고 써야 되고 노동이에요. 그것도. 읽는 사람도 일정 정도의 노동이고요. 지금 이 트위터라는 매체는요. 인정이 팔로워 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글을 쓰니까 중독 형상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퍼 나르고 자기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퍼 나르고 조회수 좋아요 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채우는 사람들. 그 수면 그 불면증 걸려서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서도 자기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명 아는데 미안해요. 옛날에는 필진으로 실력이 있어야 네임드가 되잖아요. 지금은 퍼나르는 걸 열심히 해도 네임드가 돼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별명이 그게 사과 정부 사과를 하도 많이 한다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그 국민의 여론을 듣고 사과할 건 사과를 했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면서 상당히 겸손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런데 현 정권은 어때요? 뭐 사과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놈이 이상한 놈이다. 뭐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감만 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번 임미리 교수 그 문제거든요. 진보라고 분류할 수가 없다. 파시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다음 그것을 위해서 외부의 어떤 그 적대 세력을 만드는 대표적으로 일본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미국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이제 공격. 과거에는 이제 뭐 물리적 공격이었지만 지금은 주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분류로서 진보로 분류됐던 것이 이제는 좀 진보가 아닌 것으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새 출발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정말로 이제 진보 같은 진보가 이제 뭐랄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분열도 아니고요. 진화도 아니고 멸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무현 정부 때는 386이 30대였고 지금은 50대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지면 진보 조직이나 진보 정치 세력이 그대로 무너지는 구조인데 한국 진보 세력은 끝났다고 봐요. 이들의 실체는 뭐였냐? 양키 고홈 위드미. 양키 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죠. 죄다 자식들이 미국 명문대학 가 돈들에다가 궁금한 거 학비 10만 불짜리 6만 불 이상짜리 학교들 다 그래요. 다. 머릿속에 있는 게 노후 대책 자식 생각이지 자기 이 정치 조직을 위한 생각들은 1도 없고 그 진보는 386의 몰락과 함께 끝났다. 진보는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20대의 유아성을 성장한 적 없다. 30대, 40대, 50대로 유연하게 성장한 적 없고 한 번도 전에 가졌던 사고를 정리하면서 가지도 않고 서로 그냥 뭉개고 오다가 철없는 50대가 돼서 그대로 말아먹고 있다.